근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언급했는데 이번엔 반국가 세력. 뭔가 일련의 흐름이나 일관성 같은 게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이나 네.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강조하면 족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소 빈약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미래 비전, 경제 정책, 뭐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네. 빈틈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빈틈들을 굉장히 강한 우리에게 반대하면 뭔가 반국가, 반자유, 반헌법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네.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도 뭐 약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선상인 것 같은데 뭐 건국절 역사 논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유해한 논란이죠. 유해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나 에너지라는 게 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절 논란은 틀린 논란일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생산적인 공간을 오히려 잡아먹어요. 왜 독립기념관장이랑 광복회장을 적으로 만듭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유해한 논란이다. 건국절 논란은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절 뭐 이런 논란 보면서 우리가 한미 수교 기준점을 1881년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뭐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2022년에 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수교 140주년 뭐 기념 행사도 했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 정권 때 그 국권 상실 전에 체결된 대한제국 시절에 체결된 조약의 효력 이거 너희 지금 유효하냐 물어와서 우리 대한제국 개성한 거 맞다 법적 동일체다 뭐 이러면서 이게 전두환 때도 없었던 논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건국절 논란이 생기는 거 보면서 이거 뭔가 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근본 없는 논란이고요. 그리고 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보면 북한의 영토도 모두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절이라고 보게 되면은 네. 그러면 남한 단독 정부의 영토 이외에 북한의 영토를 우리 헌법이 전부 영토로 보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냥 무의미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그 말씀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거 이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지역명을 붙여서 했는데 뭐 이 당시 정세를 잠깐 보면은 뭐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한성에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는 다 통합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걸 굳이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돼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얘기를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반헌법 세력 네. 또 외세 침략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켜냈던 이 자유의 운동을 네.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거 한자 한자 의미를 담아서 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종찬